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 역시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덥고 힘든 날씨처럼 오늘 시장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장중 세제 개편 의견을 듣겠다라는 발언이 대통령실에서 좀 나오게 되면서 급락세를 맞이하게 됐었는데요. 장중 지수가 와전된 해석이라는 이렇게 반박 보도와 함께 낙폭을 대부분 만회해준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막판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다양한 안을 좀 검토 중이다라고 말을 하니 우선은 믿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흘러내리는 지수를 좀 보면서 해당 이슈가 우리 국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크게 작용이 좀 되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껴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가 1,500만 명인 시대입니다. 이 정책 당국도 마음 하나하나가 지수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들어주기를, 귀 기울여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앞으로는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 마켓 위너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김선상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예, 뭐 일주일 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시장이 그래도 뭐 좀 매우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저번 주에 아시다시피 이제 8월 첫날에 그냥 폭락이 좀 되게 심하게 나왔죠. 네. 좀 126포인트인가요? 예,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혹시 앵커님이 기억이 나실라면 7월 22일 날 방송에서 그 얘기했거든요. 네. 종목들이 2, 3주 이상 잘 안 움직이고 파동들이 안 나오면 네. 폭락이 반드시 나온다. 네. 제가 반드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반드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수십 년 동안 그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틀린 적이 거군요. 없어요, 진짜. 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종목들이 분명히 차트상에서 파동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짧은 기간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2주, 3주를 그러더라고요. 7월 중반부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시장 한번 폭락하겠구나. 그때부터 냄새를 좀 맡으신 거군요. 냄새가 아니라 이제 경험에 의해서 득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시장이 좀 심하게 폭락을 했는데 다시 좀 또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사실은 가장 그 부담감이 커요. 이제 그렇죠. 우리 시장은 폭주 기관차 같았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3개월 동안에 2,400 이하에서 3,200을 넘겼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뭐 1,000포인트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1,000을 올라간 적이니까 1,000포인트를 올린 적은 있지만은 이렇게 네. 단기간에 올라간 적은 없거든요.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미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제 관세는 타결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품목 관세라든지 또 관세가 부과되면 분명히 소비 지표라든지 물가에 막대한 영향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트럼프가 계속 지금 뭐 소셜미디어에서 자랑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네. 나와서 그 얘기 했잖아요. 글로벌 삥을 뜯고 있다. 트럼프가. 글로벌 삥을 뜯고 있는 거죠, 진짜. 근데 어마어마한 진짜 뭐 이번에 투자 약속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뭐 엄청난 투자 약속을 받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관세 부과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이 될 확률이 높고 그다음 이제 소비가 위축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고용이 실업률이 늘어나겠죠. 그런 게 이제 전반적인 영향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장도 저번 주에 보면 이제 폭락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나스닥 이게 차트를 보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과되면 분명히 물가를 자극할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바로 반응을 안 하고 한 3개월 있다가 이제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미국의 지표들이 어떻게 나올 건가. 물론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도 있긴 하지만은 네. 어쨌든 저는 경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영향이 갈 거다. 그러면 그건 우리한테도 영향이 가겠죠. 특히나 우리는 지금 이제 관세 타결하고 나서 뭐 이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슈도 나왔지만은 그거는 뭐 단기적인 이슈고 가장 큰 거는 경기에 가장 민감한 부분은 관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철강이라든지 품목 관세에서 이제 일부는 높게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분명히 이제 수출에 영향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의 지표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당장은 뭐 그렇게 크게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미국도 아마 소비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갈 거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감이 아마 하반기엔 좀 작용하지 않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실적은 양호하다. 이제 미국 특히 이제 빅테크주들 보면 이제 실적은 양호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품목 관세라든지 관세 부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게 바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몇 개월 이후에는 그게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끼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좀 흔들리긴 하겠지만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네.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조정을 좀 탈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 쪽에서 이틀 동안 대규모로 매도세를 좀 보이면서 시장이 이제 폭락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건지 좀 그런 부분도 이 짚어주시면 좋을 실용 것 같은데요. 관점으로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라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공매도 올해부터 제기했잖아요. 그동안 안 했다가 네. 공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제가 마켓리더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가고 있지만은 이제 3대 천왕에서도 그런 얘기 이제 2달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전기차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 매력이 좋은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기관들도 이제 이익이 많이 난 것들을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고 그 자금들을 이제 많이 못 오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네. 그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아야 되고 그럼 팔면 또 현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포트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또 현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 건가. 결국은 가격적인 매력이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간 것들은 매력이 없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막 올라가고 이제 바닥을 탈출한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을 보이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특히 2차 전지가 네. 굉장히 힘이 있게요. 근데 2차 전지는 사실은 한 2주 전부터 좀 움직임이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그 3대 천왕에서 2달 전에 그 브리핑을 했거든요. 이번 주에도 제가 나가서 얘기를 네. 했는데 몇 달 전에는 그 누구도 관심 안 뒀잖아요. 업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근데 마케팅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2차 전지 쪽은 앞으로 캐줍이 당장은 아니지만은 내년까지 본다면은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업황이 나빴다가 좋아질 수 있는 쪽을 택하면 시세를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주도 섹터,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것들은 우리가 이제 조선이나 방산이나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조방원. 저는 차익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다음 이제 뭐 은행주들도 마찬가지고 네. 지주사들도 마찬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조방원에서 반바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3대 동력이요. 네. 수출 1위는 반도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반도체가 망가지면 경기가 다 망가진다. 그리고 주식시장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그 비중 자체가 반도체에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게 이제 핸디캡인데 네. 또 하나 이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였잖아요. 근데 2년 동안 캐집에 굉장히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차 전지 쪽에서는 배터리 뭐 기술력도 좋고 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은 좀 많이 고전을 했지만은 그래도 과거에는 그 배터리 쪽에서 점유율 1위였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한테 다 뺏겼어요. 다 뺏겼는데 그래도 국내에서는 뭐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시장 성장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제 주가가 몇 년 동안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이제 탈피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삼성바이오나 레스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미국에 진출해 있고 또 미국에 또 공장도 짓고. 근데 이제 사실은 다른 제약바이오 쪽은 거의 내수죠, 내수. 내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관세 영향도 별로 안 받습니다. 관세 영향도 별로 안 받는데 이제 제약바이오도 사실은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시총이 지금 굉장히 커진 것들이 삼천단 제약이라든지 코스닥이 시총 이제 상위에 올랐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권에 올랐고 그런 몇몇 종목들 빼고는 사실은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그렇게 시세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기술 이전권이 있는 것들 빼고는
좀 물밑에서 많이 행보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그렇기 네. 때문에 3대 섹터가 제 생각에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쪽 섹터가 또 이제 가격적인 매력도 좋은데 또 미래 성장 동력이에요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제일 순위로 수출 품목 1위고 반도체적인 경기가 좋으면 수출도 많이 되고 경기도 살아납니다.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네. 왜냐하면 하청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캐집에 걸린 게 이제 당연히 돌파가 되면 그만큼 더 좋아지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파트너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시장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도움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마켓 위너 나오셔서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같이 골라주시고 계신데요. 이 종목들 지금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지 A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이제 5월 27일자로 남았던 종목입니다. 한전기술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죠. 95%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파트너님? 일단은 AS를 계속 해드렸죠. 네. 차익 관점으로 6월 8월에 달에. 보는 5월달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바닥에서 그때 한 6만 1,000원, 2,000원, 3,000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추천하고 나서 이제 95%가 터졌는데 차익 관점도 얘기해드렸고 그다음 이제 7월 달에는 제가 이제 파동은 남아 있다. 하지만 이제 가격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시장이 120포인트 넘게 폭락하면서 많이 빠졌었어요. 금요일 날 9%대 빠졌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7%대도. 그러면서 이제 좀 옆으로 지금 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60일 자리예요. 그러니까 60일 자리를 깨고 내려가 버리면 이제 7만 원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파동이 안 나와 버리죠. 그러면 이제 지금도 기간적으로 오래 걸리지만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60선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도 파동이 한 번 더 남아 있다. 11만 원까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대로 보유하셔서 11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12만 3천 원을 또 넘어가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올라가면 팔아야 돼요. 이번에 만약에 물리셔서 못 빠져나오신 분들은 올라가면 파십시오. 꼭 그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십시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고 11만 원, 12만 원 갈 때도 제가 차익 실현 얘기 분명히 했잖아요. 네. 예. 그때 다들 하셨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볼게요. 이제 27일에 나오시고 그 이틀 뒤에 나오셔서 제주은행 말씀해 주셨고 제주은행도 무려 100%가 넘는 이제 수익률입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것도 그때 차익 실현 관점으로 다 얘기해드렸고 AS도 네. 해드렸는데 또 한 번 파동이 남아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지금 계속 매주마다 해드리는데 이제 19,000원 파동은 한 번 더 남아있습니다. 18,000원, 19,000원. 근데 제가 저번 주에도 아직은 아니다. 조금 네. 더 빠져야 된다. 다행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상에서 딱 60일선 걸쳤어요. 어제 빠지다가 60선에 네. 딱 지지받았거든요.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나왔죠. 이거 깨면은 10,0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선 깨버리면. 근데 다행히 이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부터는 좀 들고 가셔도 됩니다. 이게 좀 눌리는 상황에서 60선만 안 깨면. 그러니까 60선 자리가 가격이 지금 12,500원대예요. 예. 12,500원 깨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다만 18,000원 올라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세요. 네. 파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좀 얻으실 것 같습니다. 6월 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자 이른 종목이었죠. 두산테스나.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을 때부터 39% 정도 지금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저번 보면 주에 이제 좋을까요? 상한가 나왔죠. 근데 이제 네. 전전주에 AS를 두산테스나 박스권에서 갇혔다. 네. 그래서 급등할 때 팔고 다시 잡아라. 네. 그걸 몇 번 하다가 이제는 들고 가도 됩니다. 34,500원 목표가. 근데 달성시켰어요. 네. 상한가 터지면서. 근데 이제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차익 관점이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보기엔 파동이 한 번 더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차량용 재고 같은 경우도 올해 소진이 많이 되고 이 매물 이제 또 삼성 쪽에 이제 수혜주예요, 두산테스나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터졌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미리 간파를 했거든. 6월 달에 간파를 해서 네. 안 가더라도 빠질 때 잡아라. 그리고 그대로 들고 가라. 근데 파동이 한 4만 원까지 더 남았기 때문에 3만 원만 깨지 않으면은 이제 JMS 타점을 한번 잡아도 됩니다. 신규 공략도. 대신 이제 올라갈 때 잡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에 또 기다리면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시에 표지배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중기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를 달성했을 때는 차익이에요. 네. 목표가를 분명히 제가 35,000원을 제시한 거를 달성을 시켰기 때문에 차익가 점으로 말씀드렸고 재매수 타진을 한번 해도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고 바로 다음 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자에는 SKAI 말씀을 해주셨고요. 50% 넘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파트너? 이것도 지금 제가 갈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를 전 주에도 계속 얘기를 네. 했는데 근데 저번 주에 그 장중에 한번 19%가 급등을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밀리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서 박스를 그리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4월 달에 한번 급등하고 그다음 제가 추천하고 나서 60%가 터진 거예요. 예, 추천하고 나서 5일 만에. 예? 한 5일 만에. 한 일주일 만에 그냥 터진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차익 관점 얘기도 해드렸고 목표가를 제시한 걸 달성시켰어요. 목표가 달성하면 일단 무조건 차익해야 돼요. 근데 다시 지금은 또 저점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급등하면 빼냐면 여기 물린 물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를 3개월, 4개월, 5개월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아 차트가 좋네 하고 개인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파동이 안 나와요. 그럼 네. 물려 있잖아요. 쭉 빠졌으니까 뭐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10몇 프로 빠졌어요. 그럼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급등하면 빼버리고 급등하면 빼버리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2,300원 이하에서 매수 관점이라고 일주일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매수해서 이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3,480원을 또 한번 파동을 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오, 알겠습니다. 한 번에 더 파동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는 7월 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자 네이버는 좀 지금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이버는 추천하고 나서 지금 시세는 크게 안 났어요. 네. 오히려 조정. 근데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시장 폭락하니까 이제 뭐 중대형주들 다 영향받고 개별주들은 영향받았는데 네이버도 빠지더라고요. 근데 네. 마찬가지로 60선 딱 지지를 했어요. 어제 반등이 좀 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3만 원 이하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제가 여러 차례 AS도 해드렸고 뭐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AI 쪽에 이번에 정부에서 또 그 GPU 선정에서도 네.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탑이에요, 탑 보니까. 예, 국내 탑이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조정 시에 싸게 잡으면은 제 생각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건 개별주가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23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이고요. 꾸준하게 다시 이제 29만 8천 원이 고점인데 저는 저 전고점까지는 들고 가셔도 된다고 봅니다. 오. 다만 이제 단기로는 가진 않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서 좀 중기 수익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 주 7월 22일자 FSN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추천하고 나서 8%인가 일주일 전에 한번 급등 나왔다가 지수 빠지면서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2,600원을 너무 이제 손절 라인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2,600원을 살짝 깨긴 했는데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저번 주에 나와서 AS를 해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어제 18%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고점은 3,500원대죠.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 4,000원 정도를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파동은 4,000원 남아있는데 이게 이제 한 번에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급등을 치면은 연속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 달 같은 경우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막 시장도 폭등하고. 근데 그럴 때는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 다음 날도 급등하거나 다다음 날, 한 이틀, 3일 정도는 급등이 더 연속으로 이어져요. 근데 요즘은 하루 급등하면 빼버려요. 빠집니다. 근데 이제 추세는 좋아요, 지금. 그래서 5일선 이탈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3,500원까지는 좀 더 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3,500원 정도 자리 가면 뭐 최소한 절반 이상은 차익을 하든지 그러세요. 아니면 뭐 전량 차익 하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보셔도 됩니다. 아직 목표가 완전히 달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면 차익을 좀 하시고 일부는 뭐 보유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점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셨는데 근데 별로 좋지 않아 보이시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러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뭐 요즘 반응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서운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무료 방송도 매일 하는데 뭐 네. 반응들이 없더라고요. 뭐 TV에서도 추천해도 뭐 100% 뭐 이렇게 터져도 별 반응도 없고.
네. 무광도 안 들어오고 정말 다 놀러 가셨나 봐요. 아, 그것도 그런데 너무 잘 오르시다 보니까 당연히 또 우리 파트너님이 수익 안겨줄 거라고 기대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봤던 종목 엔캠 14% 이렇게 다음 날 오르고 바로 있어요. 그 급등 네. 터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가 이데일리에서 추천하면 네. 예, 바로 급등이 터지거나 아니면 조금 한참 이쪽 있다가 땅이랑 좀 잘 맞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초반에는 제가 힘이 별로 없다가 이제 네. 조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 벌써 제가 7개월째거든요. 여기 런칭한 지가. 네. 뭐 거의 이제 8개월 가까이 돼 가는데 이제 이데일리 힘이 좀 세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추천하면 이제 뭐 조금 며칠 있다가 팍 터져버리고 예, 그런 네. 경우 많거든요.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해질 쪽에 예, 점유율이 높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소재 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시세가 크게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2차 전지고 캐집이 오랫동안 정체기를 겪었는데 올해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에코프리미엄도 이제 급등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이슈가 있다 그랬잖아요. 신사업 쪽의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추천하고 나서 다음 날 바로 14%가 급등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지수 빠지면서 같이 좀 조정받았는데 네. 다시 좀 올랐죠. 그냥 꾸준하게 8만 원까지는 그냥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 저점 매수하신 분들 이것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뭐 선상희 형은 남자의 주식 전문가다라고도 이야기하시고 김선상한가라고도 별명을 좀 지어주시고 계신데요. 나도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선별해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 뜨게 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선상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파트너님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장 전에 8시 40분부터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내가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할까 하는 고민하실 필요 없이 김선상 파트너님의 이 무료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놓치지 마시고 내일부터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이 이제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좀 간략하게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좀 될까요? 시장은 사실은 좀 빠지면 전 되게 좋다고 봐요. 박앤세일이라서요? 그게 아니라 이제 네. 한 가지는 지금 고객 이탈이 70조가 넘었어요. 네. 증시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추경을 해서 또 이제 돈도 많이 풀렸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세 이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품목 관세 또 세부적인 부분도 아직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장이 빠지면은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금요일 날 126%, 6포인트가 확 빠져버리니까 네.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눈빛이 지금 빛나고 네.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100포인트 뭐 만약에 하루에 뭐 50포인트, 100포인트 이렇게 빠지는 날 네. 그럴 때 선점을 하면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정책이에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거래소보다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힌트를 드렸듯이 이제 많이 오른 것들을 차익하고 못 오른 쪽에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섹터에서 이슈가 요즘은 이제 이슈가 없으면 급등이 안 터져요. 네. 그러니까 무슨 기업이 좋다고 해서 사봐야 안 간다는 얘기를 제가 3주, 4주 전에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안 가더라도 8월 중반을 지나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저번 주처럼 만약에 100포인트가 넘게 빠진다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래소가 후퇴를 좀 해가지고 뭐 3,100을 깨고 내려간다든지 네. 무조건 기회예요. 무조건 기회입니다. 네. 근데 기회는 돈이 있는 사람이 기회지 주식을 100%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현금 확보도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현금 확보를 내가 10%밖에 없다면 30, 40, 50 늘려놓고 네. 조정이 나올 때 기다렸다가 이제 선점할 수 있는 종목들은 바닥을 탈출한 것들. 바닥주를 사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바닥 탈출한 것들. 그다음 이제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서 1등급 대장주들. 1등급 대장주들은 시세가 팍 터진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따라잡는 게 아니라 팍 터지고 나면 고점을 치면 폭락이 심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폭락이 심하게 나올 때를 기다려서 싸게 사는 거예요.
그 전법을 하면 고수익을 터뜨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8월 중반 전후에서는 종목 장세에서 굉장히 큰 기회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네. 조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조종이 한 번은 더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등급 대장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네. 무료 방송 들어가면 그거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거래일지를 적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 오. 화면에다가 크게 워드에다가 거래일지 매달 며칠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FSN 2,700원 뭐 매수. 네네. 그런 식으로 거래일지를 다 매일매일 적어놔요. 그럼 그걸 딱 보면 아 이거를 매수했구나. 근데 급등이 터졌을 때 차익. 그럼 차익이 몇 프로 차익. 그것까지 다 그 일지를 적어서 보여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차트 띄워놓고 아 요거는 이 자리에서 매수 시점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냐 그냥 이데일리 TV 포털 사이트예요. 포털 사이트에 네. 이데일리 TV 치면 거기에 이제 포털 사이트에 딱 나와요. 그럼 거기 이제 김선상 주도신공이라고 나와요. 네. 그거 딱 누르고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 사진보다는 실물이 조금 더 잘생기신 것 같은데. 사진 네, 다시 찍으셔야겠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뭐 파트너님께서. 얼굴 보고 저기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파트너님의 무료 방송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포털 사이트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전에 시작해 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김선상 파트너님의 차트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또 차트 강의로 들어가는데요. 차트는 타이밍을 잡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입니다. 뭐 다 아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차트를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이런 것보다 저는 타이밍에 굉장히 중점을 둬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무리 좋은 기업,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손실이 나는 건 당연합니다. 물론 이제 삼성은 워낙 우량주고 국내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물리면 장투하면 회복한다. 그런 믿음이 있죠. 물론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삼성전자도 2020년도 이후에 96,000원에 물리신 분들, 우리가 이제 9만 원대를 본 게 이제 벌써 4년, 5년 지났거든요. 그거를 지금 4년, 5년 동안 물려서 지금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 타이밍을 위한 도구로 활용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중장기 투자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월봉이나 이런 것들을 큰 그림에서 뭐 예측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요. 대신 타이밍을 잡는 데는 매우 유용한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공부를 왜 하냐면 뭔가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삼성을 사면 삼성을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느냐,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되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단기 쪽은 더 중요합니다. 단기는 종목 분석보다 타이밍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종목 분석을 왜 해야겠어요? 뭐 실적이 좋다, 기업 내용이 좋다, 펀더멘털이 좋다, 밸류가 좋다.
그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근데 단기는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단기는 그냥 오로지 타이밍만 맞으면 올라가면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뭐 좋으면 더 들고 가는 거고. 자, 이제 이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별주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대형주를 잘 추천을 안 하는데 이제 네이버를 2주 전에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60선을 좀 지지를 해줬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3%대 이제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게 29만 8천 원을 찍고 나서 어느 선에서 이제 지지 포인트가 나오냐. 근데 이게 이제 N자 파동이라고 해서 급등이 한번 터지잖아요. 세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N자 모양을 다 갖춰요. 이렇게 영문자 N자. 그런데 이 영문자 N자가 완성되는 시점이 어느 종목마다 다 달라요.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가 여기죠. 왜? 여기서 이제 가장 폭등세가 나왔잖아요. 가장 크게. 그러면 이 자리를 부시면 안 되겠죠. 그죠?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이에요, 생명. 이 자리가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을 부시지 않아야 된다니. 내려가면. 부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N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3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만 원 이하. 23만 원 이하 줬잖아요.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 120포인트 내려가면서. 그래서 쭉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1등급 대장은 아니죠. 예. 개별주에서 이제 제일 세게 터진 것들이 1등급 대장인데 그래도 이 이제 등급으로 나누면 여기서 폭등이 이 정도의 각도를 보이면 2등급 정도는 됩니다. 예. 2등급. 근데 이제 대형주에서는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선정을 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번 주에도 충분히 노려도 됩니다. 충분히 노리셔도 됩니다. 뭐 싸게 잡으시려면 장중 조종에 잡으면 좋겠죠. 특히 지수가 조종 때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으시면 훨씬 싸게 잡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물론 이제 올라갈 때 잡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다 요즘은 장이 연속성이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면 조종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지수 조종 때. 자, 그 다음 이제 1등급 대장. 이제 이렇게 개별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개별주죠. 이제 한국 화장품. 그러니까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상한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N자 패턴이 여기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실시간 라이브에서 들어가라. 예.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매수.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29%가 터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차익을 했습니다. 예. 차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무료 방송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다 그랬죠.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매일매일 합니다. 8시, 아침 8시 40분부터. 그러니까 8시 40분부터 이제 동시효과를 보는 거예요. 8시 40분부터 동시효과 어떻게 호가들이 들어오는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만약에 튀어나가면 팔아야 되는가. 그리고 타이밍을 오늘 만약에 눌려서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 라이브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일지식으로 매일매일 적어드려요. 거래일지. 거래일지라는 거는 이제 만약에 이날 샀잖아요. 한국 화장품을 8,880원에 샀다. 예? 한국 화장품 8,880원 매수. 그걸 화면에다가 크게 띄워줘요. 제가. 예? 실시간 라이브에 화면에 크게 우리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차익합니다. 이제 빠지고 나서 또 차익을 이제 또 22%또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제 차익하고 나서 쭉 빠졌죠, 이제.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재매수 타진을 한번 또 해도 되죠. 왜? 자, 여기가 이제 상한가 터졌어요. 예, 상한가가 터졌기 때문에 1등급 대장이에요. 제일 개별주에서 세게 터졌잖아요. 그죠? 이 자리가 이제 포인트가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생명이죠. 예, 여기가 생명이에요. 이 자리를 보시면은 파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폭락은 했지만은 아직 부시지 않았죠. 그죠? 부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 주에는 10,000원을 장중에 깼는데 10,000원 지지를 하잖아요. 그럼 또 파동이 또 나오죠.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재매수 타진을 또 해도 됩니다. 이건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재매수 또 해도 돼요. 예, 그럼 파동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물론 이제 급등 파동 나오면 잘 팔고 나오세요. 예, 계속 급등 파동 나온다고 끌고 가지 마시고 예, 차익. 예, 제일 중요한 게 차익이에요.
차익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매일 하는 이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왜 매일 하냐 이런 것들 잡아서 차익 하잖아요. 그러면 20% 30%막 축하드립니다 막 박수치고 그럼 차익을 한 번만 했겠어요? 상한가 먹은 것도 수두룩해요. 차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계좌가 늘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해서. 근데 거래 일지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런 거를 매매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잘 노려보세요. 한국 화장품. 차익은 이미 했어요. 근데 또 들어가도 됩니다. 또 들어가도 돼요. 자, 두산 테스나. 자, 이것도 이미 사실 이제 상한가가 저번 주에 터졌죠. 그래서 목표가도 달성시켰어요. 아까 AS도 해드렸는데. 여기서부터 공략을 했어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공략을 했어요. 여기 11% 급등했을 때 차익을 했어요. 차익하고 나서 또 공략을 또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차익했어요. 예? 여기서 10% 이상 급등했어요. 그러면 차익 10% 플러스 또 10% 여기서 또 들어갔어요. 또 10몇 프로 또 차익했어요. 그러면 합산 차익만 30%가 넘잖아요. 들고 가면 수익이 안 나요. 왜냐면 박스권이라는 걸 인식을 이미 했거든요, 저는. 박스권 인식을 했어요. 아, 이거 바로 안 가겠구나. 그럼 급등한테 팔고 빠지면 다시 급등한테 팔고 그러면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은데. 근데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쉽게 말해서 거래 기술이죠. 거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 라이브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 오늘 투산 테스나 들어가십시오. 빠졌으니까 이제 급등해서 축하드립니다. 차익하십시오. 또 빠졌어요. 그래서 저번에 차익 한 번 했는데 또 들어가세요. 또 들어갔어요. 차익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2주가 벌써 넘었는데 요때 한번 급등 나왔는데 이제 더 들고 가다. 목표가까지 가다. 그러니까 결국엔 상한가 나왔죠. 여기서 또 차익이죠. 근데 안 끝났어. 안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재매수 타진 어디서 해야 되냐. 자, 이제 이게 맥점이에요. 이제 여기서 한번 급등하고 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생명이에요. 여기가. 이제 요 생명을 깨버리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빠져도 요 생명을 안 깨잖아요. 그러면 내려올 때 이제 3만 원 근처라든지 아니면 3만 원 깨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까지 안 깨지면. 또 재매수 타진해도 되죠. 근데 3만 원을 지지를 해주면 더 빨리 터지겠죠. 3만 원을 지지 못하면 늦게 터지겠죠. 간단하죠. 타이밍은 그렇게 잡는 거예요. 타이밍. 차트로 여러분들이 선긋기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차트 공부를 하나요? 세력들이 우리가 주포라고 하는 세력들은 걔네들은 공부를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더 많이 알고 더 자세하게 알고 있고 우리보다 한 수 위를 보고 있어요. 그럼 세력은 무슨 소리게요? 세력들이 차트를 일부러 부시고 올리고 만들어놨다가 띄울 것 같다가 또 내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선긋기 아무리 해봐야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중요한 거는 거래량 분석이에요. 거래량 분석. 물량이 들어왔나, 물량이 빠져나갔냐. 사실은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차트는 왜 전문가들이 차트 분석을 잘해도 왜 맞지가 않냐면 차트를 세력들이 갖고 논단 말이에요. 저는 이미 그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갖고 놀아요. 전문가들이 아무리 분석을 잘해서 뭐 이렇게 선을 그어도 그걸 의도적으로 다 깨부셔요. 깨부십니다. 자, 그래서 잘 또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잠깐 고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차트 함께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차트를 보기가 내가 혼자 보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김선상 파트너님과 매일매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장이 열리기 전인 8시 40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종목들 선별해 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었던 종목들, 우리 카카오페이라든지 텔콘, RF제약, 한국화장품 이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 미리미리 선점해 주시고 계시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QR코드 왼쪽에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파트너님 사진 좀 바꾸셔야겠다고 얘기한 이쪽 왼쪽에 있는데요. 이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1초에서 2초 정도 이후에 링크 뜨게 되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 딱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털 사이트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도 8시 40분부터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바로바로 함께 좋은 종목들 같이 공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들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제 차트로 더 들어가야겠습니다. 저번 주에 사실 이제 LG CNS를 또 실시간 라이브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거는 1등급 대장주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개별주는 아닌데 6월 달에 굉장히 세게 터졌어요. 예, 대형주인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예, 차트가 또 펼쳐졌네요. 예. 자,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이 6월 달에 아주 세게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게 급등한 종목들은 사실은 부담감이 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따블이 났어요. 예, 저점에서 따블이 났어요. 이게 개별주도 아닌데. 근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폭락이 지금 여기서 심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저점이에요. 여기가 저점인데 이게 이제 N자가 어느 선에서 완성이 되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보기엔 지금 7만 원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7만 원을 만약 깨고 내려가면 이거는 파동이 안 나와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근데 7만 원 아직 안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이 지금 이제 7만 4천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10만 원까지가 이제 고점인데 저거 이제 10만 원까지는 모르더라도 9만 원 이상은 아직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물량이 여기서 크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걸 못 털었어요. 그래서 차트 모양은 여러분들이 선을 긋기 해봐야 맞지가 않아요. 이 물량들이 안 빠져나갔어요.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못 털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이제 보호에서 이제 낙이 걸린 게 이제 해제가 되더라고요. 오늘인가 오늘부로 꽤 이제 4천만 주가 개수 물량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이거 보호에서 풀렸는데도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라이브에서 보호에서 풀린다고 해서 물량이 탁 파는 게 아니다. 안 판다. 그리고 대주주들은 안 판다.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공략 포인트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7만 원만 안 깨면 예, 매수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며칠 전에 실시간 라이브에서 며칠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며칠 전에.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보시면요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 이제 한 종목 더 하고 그리고 이제 히든 종목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히든 또 까먹으니까. 자, 텔콘. 예. 이거는 이제 상한가가 여기서 연속 상한가 났죠. 그럼 1등급 대장이에요, 이거. 예, 1등급 대장입니다. 이런 게 이제 1등 대장주예요. 우리가 이제 개별주에서 가장 세게 터진 거를 제가 이제 1등 대장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건 이제 주도주예요. 네이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거는 주도주예요. 대형주에서. 그다음 LG CNS도 이번에 사실은 상반기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에요. 되게 세게 터졌고. 자, 여기서 이제 N자가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7%대 진입을 시켜가지고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을 먹고 팔았습니다. 그럼 수익이 35%가 넘게 나왔죠. 그죠? 근데 이걸 왜 또 얘기하냐? 쭉 빠졌죠. 그러면 이 지금 생명 라인을 지금 깨고 있나요? 여기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저점은 여기지만 N자가 완성된 자리가 요 자리잖아요. 그죠? N자가 완성된 자리를 깨면 안 되죠. 여기가 저점이긴 한데 여기를 깨면 안 되죠. 그래서 5천 원만 안 깨면은 또 파동이 또 나와요. 근데 지금은 거래가 죽었죠. 예, 지금 한 3주 동안 죽었어요. 거래가 바닥을 치고 3주, 4주, 5주째 죽으면은 이게 바닥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 거래랑.
그래서 3주, 4주, 5주차. 그러니까 이번 주는 파동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럼 4주차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예, 그럼 또 한 번 터집니다. 한 2주 상간 정도는 기간을 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그럼 이제 히든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오늘 히든 종목은 바이오 쪽에서 좀 선정을 했는데 이건 사실 이제 진단 키트예요, 진단 키트. 엑서스 바이오. 네, 엑서스 바이오. 5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쭉 빠졌죠. N자가 이제 여기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이에요. 여기 이런 자리들이 바닥이에요, 사실은. 근데 바닥에서 들어가면 여러분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엄청 지겨워요. 근데 한번 터졌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바닥을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온 거예요. 뭐 바닥이긴 한데 바닥 탈출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탈출 시그널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 이슈가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질병 이슈. 우리가 코로나 때 엑서스바이오가 제가 알기로는 800%가 넘게 터졌어요, 이게. 2020년도에. 진단키트주들이 어마어마한 시즌이 1000% 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유행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작년에 사실 8월 달에 코로나가 재유행이 한번 왔어요.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타날 때 질병 이슈가 나오면 코로나 관련해서 이 질병 이슈 나오면 이제 터져요. 엑서스바이오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는 게 이제 자회사 웰스바이오가 사우디 쪽에 이제 독점으로 들어가고 중동에 예,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런 중동 국가들 그쪽에 이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또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예, 기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닥 탈출 신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 때 계절이 한 번씩 변할 때마다 질병 이슈가 한번 나오면은 테마가 붙어요. 그래서 테마 붙으면은 한번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어요. 이거는 담아두고 제가 보기에는 뭐 한두 달 정도 보유하시면은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관도 코로나 진단 키트는 지금 미국의 FDA 승인을 획득을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 이슈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잠잠하죠. 근데 코로나는 우리가 없어지진 않아요. 변이가 또 나오기 때문에 또 한번 이제 질병 이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변이 바이러스 질병 이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매수는 그냥 5,200원에서 뭐 시초가 내일 예, 공식적으로 잡으면 되고요. 목표가는 7,000원 정도를 잡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제 손절가는 5,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밑에 저점은 저기 4,300원대인데 지금은 제 생각에 5,000원을 깨버리면 너무 길어져요. 기간이 길어져요. 5,000원만 안 깨면 제가 생각에는 뭐 한 달 정도 보유하면은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7,300원이니까 7,000원대는 한번 파동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엑서스바이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가격선까지도 또 깔끔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혼자서 매수가, 매도가 잡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매수가 5,200원 이하로 잡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7,000원, 그리고 손절가까지 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것이 이 종목을 어느 가격선에서 잡아가는 걸까라는 생각이실 텐데요.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선상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는 8시 40분부터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파트너님과 함께 장 전부터 좋은 종목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열심히 차트 강의까지도 나눠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켓위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